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아마 지금부터 저녁이 기다려지게 되실걸요. 자, 성공 투자로 가는 그 첫 번째 스텝, 상한가 스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클래스메이트 황윤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 실현을 책임질 이 상한가 스쿨 세 번째 시간이 열렸습니다. 자, 저녁 7시마다 세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의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는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급등주 수업 진행하면서 이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주 수업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아,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전에 빠르게 시장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기회의 시장이겠습니다만 오늘도 이틀 연속 하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간밤에 공개된 12월 FOMC 의사록에 대한 여파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글로벌적으로도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피하기 어려웠던 하락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엎친 데 덮친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되었다는 좀 우려감이 표출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나와도 될 만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대신 그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 역시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사실 1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정 정도는 그냥 숨고르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 그런 좀 과열되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진정시키는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부터 좀 그래 왔습니다.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거나 아니면은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에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채 금리가 너무 빠르게 하락하는 걸 좀 방어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수준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참 신기한 게 이런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이란 폭탄 테러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시장 하락을 조금 더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그 말고도 홍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프랑스사 해운 이 선박이 좀 공격을 당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그런 해운 쪽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조정 충분히 기다렸다가 이 기회 삼아서 좋은 종목들 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처럼 중동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내 관련주들이 오늘 널뛰기 하기는 했어요. 이 이란에서의 폭탄 테러 소식에 이 국제 유가 급등하면서 석유주 크게 움직였었고요. 또 홍해 후티 반군 긴장감도 더해지면서 해운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하루였지만 그래도 아직 숨고르기고 우려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복잡했던 시장 안에서 또 우리 전문가님이 꼽아주시는 특징주들 궁금하니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 관련주인 이제 흥구석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흥구석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유가와 관련돼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항상 움직여 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서도 이 유가와 관련된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제 급등을 좀 보여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조정이 나왔죠. 그 이유는 이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이슈를 받지 못했었던,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이란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아니면은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인 대성에너지 이런 것들마저도 전부 다 상승이 덩달아 나왔었던 모습인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제가 이게 언제 끝난다 이런 거를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사실 길게 장기화가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조정
단기적인 조정 이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이 분쟁 이슈를 좀 봤을 때도 사실 이란이 끼냐 안 끼냐, 그래서 확전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었던 건데, 이번에 이 배후가 이스라엘이다 만약에 이렇게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흥구석유를 매매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숙련이 되거나 아니면 단타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오늘 가장 눈을 사로잡았던 흥구석유, 예상대로 가장 먼저 특징주로 짚어주셨는데요. 단타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접근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요, 작년에 이어서 초전도체주가 또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료는 사실 작년 이슈로 머무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는 거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의 시선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특징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네. 신성델타테크는 잘 아시겠지만 초전도체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해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었던 이슈는 이 중국 기업, 이제 중국 연구기관에서 이 초전도체 물질인 LK99에 대한 물질 복제를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했었는데, 이 신성델타테크는 이 이슈를 가지고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대금이 대략 2,700억 정도 발생을 하면서 이전 단기 고점 수준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초전도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처럼 강하거나 아니면은 이 지속력을 본다라고 했을 때 예전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슈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게다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베타 개수가 높은 종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의미를 하는데, 마침 이게 타이밍이 참 신기합니다. 어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베타 개수들이 높은 아까 같은 이제 흥구석유나 또 초전도체 관련주인 이 신성델타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수급이 쏠렸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 신성델타테크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기술주 중심으로 이 기술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술주 안에서 전문가님 또 눈을 사로잡았던 종목 있을까요? 네, 그 마지막 종목은 이제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하고 지난 2일 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하루의 조정은 있었지만 오늘 또다시 장중 20%대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감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단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AI와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또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죠. 온센서 AI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지 센서에 AI를 접목시킨 부분이 이제 온센서 A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센서라고 명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간의 감각들, 눈이 됐든지 이제 앞으로는 청각이나 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적으로 AI를 접목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휴머노이드 센서라는 이름을 좀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튼 지금 이미지 센서를 활용을 해서 이제 AI, 지금 최근 메인 키워드죠.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이 AI에 접목을 시켰다 보니까 좀 강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거래 대금이 87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한 84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뛰어넘은 그런 거래 대금이 발생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 AI나 아니면은 뭐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 시장의 수급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좀 가벼운 종목들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통 비율을 보시면은 46%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시총도 작은데 유통 비율까지 작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픽셀 플러스 지금 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새해 들어오면서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 시간에는 제주 반도체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은 17% 넘게 상승한 픽셀 플러스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핵심 특징주 3가지 짚어봤습니다. 우리 특징주 짚어주시는 것부터 역시 남다름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수업 준비하실 동안 저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 검색창 들어오시면은 상한가스쿨 검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링크가 하나 뜨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상한가스쿨 홈페이지가 보이시고요.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이 보입니다. 이 전문가님 얼굴 밑에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방송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내려오시면은 노란톡 입장하기 버튼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전문가님들께서 많은 정보 알려주시니까 또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준비가 다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다 되셨다면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스쿨의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입니다. 자, 일단 강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첫 시간에 좀 빼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강호진의 인사이트라는 자료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에도 계속 이어져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테마들을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앞으로 이제 뭐 2부, 3부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인데 이 1부에도 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받고 싶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씩 다 분배를 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었던 이 온디바이스 AI 역시도 여기 다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뭐 흐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온디바이스 AI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다른 테마군들 역시도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공개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 테마주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강의 주제는 시장은 새로운 것에 열광한다 라는 주제로 좀 강의를 할 건데 그거에 이어서 CXL이라는 테마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 CXL 관련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집중 많이 해주시고요. 자,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 방송에서는 뭐 이틀, 그러니까 2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방송이나 저희 이제 딜사이트 S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이 AI입니다.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파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한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수급이 이동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런 새로운 먹거리들을 좀 빠르게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거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최근 뭐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오늘 뭐 장중에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흐름을 좀 봤을 때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지금 AI와 관련된 혹은 이 IT나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사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AI라는 게 메가 키워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2024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먼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에서 파생되는 신흥 테마라는 내용인데, 아시겠지만 AI에서 지금, 예를 들면, 온디바이스 AI도 그렇지만 처음에 발생을 했었던 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뭐 HBM이라든지 아니면 탑재를 할 수 있는 PCB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는 오늘 얘기할 CXL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온센서 AI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칩넷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AI라는 것에서 신흥 테마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I에서 발생하는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이게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상용화가 되고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돈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보면 지금 챗 GPT 개발사의 오픈 AI의 매출을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과 367억 원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2,800만 달러인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조 976억이라는 돈인데 2022년도 대비해서 한 해 동안 증가한 게 57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난해 10월부터 성장한 게 뭐 20%씩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이 멈추지 않고 추가적으로 매출이 좀 증가를 해서 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환산을 하게 되면 6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2조 1천억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3배가 넘는 또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재투자를 하게 되고, 혹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가속화해서 빨리 상품으로 좀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서 이제 다가오는 CES도 그렇지만 뭐 온센서 AI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AI가 전반적인 산업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생성형 AI에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AI 매출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24년에도 메가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 기업들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해외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쏟아지고 그게 결국에는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엔비디아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2022년 말 경우에는 한 100달러 수준에 머물렀었던 주가가 500달러 수준까지 한 5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폭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큰 조정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숨고르기를 보여준 이후에, 왜냐면은 지금 AI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 GPU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계속적인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승 랠리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처럼 국내에서만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이 AI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에서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AI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끌어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AI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CPU나 GPU 이런 뭐 프로세서 부분에서만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메모리 반도체도 AI 성장에 대한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실제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부진했던 D램 부문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반도체 우리 수출 무역을 보더라도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다가온 반도체 봄 2026년까지 슈퍼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사실 뭐 2026년까지 정말 뭐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24년에는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역시나 지금 HBM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 DDR5도 이제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HBM이나 DDR5 관련주들 물론 올랐지만 조정 이후에도 다시 추가적인 뭐 2차 랠리나 3차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삼성전자, 우리 국내에 있어서 단연 대표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또 메모리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8만 원 목전까지 갔었던 모습인데, 물론 지금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그런 배경도 있지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헤드 숄더를 만든 이후에 추세 전환이 이뤄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 파란 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컵홀더 차트가 좀 그려지면서 이전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림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12월부터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3일날 대량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순매수가 쌓여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관심을 두고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을 아까 외국인이 많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외국인이 삼성전자 16조 7천억 원의 순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역대 사상 최대 순매수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으로 먼저 치고 나갔죠. 그러면서 좀 삼성전자가 좀 뒤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사실 여러 방송에서도 선호주를 선택을 하라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꼽혔습니다. 그게 이제 HBM에 대한 확고한 좀 자리를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였기 때문인데, 사실 그 외에도 지금 다른 모멘텀들이 생겨나고 있죠. 삼성전자는 뭐 HBM도 하고 있지만 아까처럼 온디바이스 AI, 이제 1월 17일 날 이 온디바이스 AI가 공개가 되죠. 이제 갤럭시 S24에 AI가 탑재될 예정인데 그런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 CXL도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멘텀들이 다 작용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SK 하이닉스도 CXL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XL이 단순히 삼성전자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SK 하이닉스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관심이 뜨거운 새로운 차세대 메모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HBM 과연 끝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3사가 모두 완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작년 기사기 때문에 2024년 물량은 벌써 다 판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거를 확고하게 말을 해주는 거죠. 2차 전지가 이미 향후 뭐 5년간 계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게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이 HBM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완판을 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 100%로 돌리고 있지만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1조 원의 선주문을 제시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대로 공급을 해달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HBM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었던 한미반도체인데, 이 재료를 가지고 한미반도체가 최저 11,000원 부근에 머물렀었던 주가가 67,9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6배의 상승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현재까지도 주가가 6만 원 부근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갈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나 아니면은 이제는 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뭐 SK 하이닉스 향 뭐 1,000억 이상의 그런 수주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적으로 찍힐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확인되는 순간 의심이 걷어지고 2차 랠리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개화기라는 겁니다. 본격화가 될 거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AI에 대한 부분을 내놓을 텐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고 아니면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또 애플이 새롭게 출시한다, 이런 것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재부각이 되고 그 주가들은 다시 한번 상승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도 한 4,000원 부근에 머물고 있다가 2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20%, 장중 2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장중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계속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재료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테마주들이 몇 배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00원 구간에서 뭐 2만 원 구간대까지 올라갔으니까 5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점 구간에서 더 가니까 올라타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주 반도체 저랑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4,900원에서 5,000원대 계속적으로 매수 안내를 좀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상승 랠리를 펼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다음 표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 바로 화요일이었죠. 그때 특징주로 제주 반도체를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 제 그 강의 주제가 온디바이스 AI였기 때문인데 제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상방으로 더 열려있고 재료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봐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도 당일에도 20%대의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누군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 걸 보고 누군가는 욕할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두려워해서 들어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결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제 오늘 어땠나요? 제주 반도체 상승 랠리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상방으로 충분히 열려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한다면은 이 고점 구간에서 들어간다라고 할지언정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테마주라는 게 뭐 단순하게 하루 이틀 뭐 급등 나올 때 반짝 먹고 나오자 이런 것들이 다 테마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제가 말씀드리는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보고 누군가는 그때 가서야 진짜 올라가는구나 하고 진입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은 물리겠죠. 그러면은 그제서야 이제 탓을 합니다. 이거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물렸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지 말고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 사자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들고 갈 수 있고 이런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 드리는 부분이 이런 바닥에 있는 구간 혹은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빠르게 캐치를 해놔야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CES 2024가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또 하나의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 CES가 끝났다라고 해서 재료 소멸이 되고 그 테마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힘을 더 실어주는 재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기 기사를 보시면 CES 2024 출격하는 한 반도체 유망주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58조 원의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역시나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참가를 하죠. 이번 CES를 통해서 뭐 HBM, 차세대 HBM도 공개를 할 예정이고 오늘의 주제인 이 CXL 관련한 제품들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CXL이 공개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CXL 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파네시아라는 국내 CXL 반도체 IP 회사가 있습니다. 이 IP 회사가 이미 CES의 2024 혁신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을 해서
수상작은 내년 라스베거스 CES 행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제 수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서 이 CXL 제품을 공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또 중요하냐면 이 파네시아라는 기업 대표분께서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임직원분들이 대부분 카이스트나 아니면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 또 공개가 되고 뭐 추가적으로 다른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된다면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시너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가가 한 번 떴다라고 해서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정이 나올 때 또 한 번 기회를 잡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CXL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만 관심이 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 CXL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소시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굵직한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구글, 메타, 알리바바, 뭐 AMD, HP,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IBM, 인텔, 뭐 삼성 다양한 기업들이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참여를 해서 다 같이 이 CXL을 개발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CXL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이 재료의 크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 CXL에 대한 관심이 높고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단순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술 개발했다.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에 인텔이 이 CXL 2.0 규격에 맞는 CPU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죠. 그런 것처럼 실제 출시가 된다라면 또 그 CXL 테마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재료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XL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용량이나 뭐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CXL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XL 뭐 디램이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HBM을 대체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표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XL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이 뭐 프로세서, 뭐 CPU나 GPU에 달 수 있었던 탑재를 할 수 있었던 디램들이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PCB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개수의 제한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지금 이 AI가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처리해야 되는 양은 많아지고 그런데 이 기존 디램이 소화를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능이 좋은 뭐 DDR5라든지 또 HBM과 같은 그런 새로운 디램들을 계속적으로 만든 건데 지금 이 CPU와 GPU의 성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속도를 디램이 발전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CXL이라는 또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CXL 컨트롤러라는 것을 통해서 이 CXL 메모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단순히 여기 탑재되어 있는 디램뿐만이 아니라 이 CXL을 통한 이런 디램 메모리까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 이 CXL 컨트롤러를 통해서 디램을 계속적으로 무제한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준의 뭐 10배 이상, 뭐 100배 이상까지도 이론상은 늘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CXL 기술 도입도 빨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네오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CXL 관련주로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도 뭐 이전에 뭐 4,000원 정도에서 머무르다가 최근에 11,000원까지도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장중에 한 17%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좀 아쉽게도 음봉 마감을 한 상태인데, 이처럼 이 재료가 반응하는 속도, 그리고 좀 이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 AI와 관련된 이 파생돼서 나오는 신흥 테마에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CXL 1.0에 대한 이 검사 장비를 개발한 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확장 개념이 도입이 되려면은 CXL 2.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CXL 2.0의 규격에 해당하는 검사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재료로 올라오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CXL 2.0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네오셈의 주가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종목도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정확하게 7,030원에 드렸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첫 슈팅이 나왔을 때는 잡아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2차 슈팅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7,030원에 드려서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7,030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11,000원이면 5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들어간 이유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좀 잡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처럼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가가 뭐 한 200% 정도까지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나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구간을 충분히 공략을 한다면,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기회가 또 한 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관련주 하나를 좀 공개해 드린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리아 서킷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우리가 35,450원 정도까지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 실적 악화라는 이유로 계속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을 이루다가 최근에 이 CXL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이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이전 고가 수준에 지금 막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전 구간에서 매물이 좀 쌓여 있다 보니까 그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조정이 나오느냐, 이런 구간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데, 현재 거래량을 봤을 때 이전 상승이 나왔었을 때 거래량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거래가 실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시총이 조금 더 낮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좀 낮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신다라면 이 코리아 서킷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CXL 관련해서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닥 구간에서 모아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들고,
지금 보시더라도 이전 뭐 고점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5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올 한 해 한번 긴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마지막 구간인데, 이 부분, 히든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랠리를 지금 이어가려는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이게 단순 테마주라고 해서 그냥 잡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시총이 낮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이 적자 기업이라든지 전혀 뭐 이런 기업 실체가 없는 그런 기업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만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한미반도체라는 것도 결국은 HBM에 소속해서 같이 이 재료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 기업도 그런 식의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까 6배 상승을 보이고도 조정이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CXL 관련해서 어떤 재료가 있냐,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협력을 해서 이 모듈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독자적인 개발에 대한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모듈을 개발함으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향으로 좀 공급 이슈도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재료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거 말고도 본업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시더라도 뭐 CXL은 단기 지금 최근에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전 주가만을 보더라도 이미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본업 플러스 이 CXL이라는 새로운 재료,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해서 앞으로 신고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시총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재 한 3천억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 한미반도체를 생각해 보면 지금 6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뭐 장비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큰 시총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즘 시장의 흐름 그리고 분위기를 좀 보게 된다라면 1조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아니게 됐습니다. 최근 뭐 2차 전지를 시작으로 해서 몇 조 혹은 10조 이상의 기업들도 20%대 이상 혹은 뭐 상한가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시장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매매법도 그래서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는 건데, 예전과 같았으면 시총 3천억 무겁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는 1조까지는 우습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기업들 보면 뭐 포스코 DX도 그렇죠. 물론 포스코 그룹주로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뭐 코스피 이전이라는 게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승을 끌어낼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10조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것처럼 수급이 한번 쏠리기 시작한다라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3천억 수준에서 1조 간다라고 한다면은 3배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종목도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 방송이 마치고 8시 이후부터 제가 직접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테크니컬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도 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이제 공개 방송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증시의 꽃 테마주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2024년 유망업종 반도체에서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해서 이 CXL이라는 중요한 것까지 다뤄주고 오셨네요. 자, 지금 듣고 오신 내용보다도 더 깊이 있는 내용 아마 분명히 듣고 오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치셔서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은 전문가님들 얼굴 보입니다.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이 빨간색 버튼이 보이실 건데요. 이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요, 오늘 8시부터 바로 진행이 되니까 지금 바로 이동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밑에 이렇게 노란톡 입장하기 버튼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안에서 또 실시간으로 시장 정보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노란톡까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업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일단 이제 내일장부터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내일 이제 이틀 연속 조정받고 있는데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내일 좀 반등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희 내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내일장을 좀 한 줄 평을 좀 드리자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선물이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은 한 차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확신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슈, 그러니까 노이즈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은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이런 단기 이슈로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강의를 하다가 한 가지 좀 빼먹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자존심을 구겼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이 HBM을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한다. 또 실제로 마켓 시어도 더 크고, 이 HBM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큰형으로서 사실 자존심을 좀 회복하기 위한 매개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온디바이스 AI 출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차세대 기술인 이 CXL을 먼저 좀 선점함으로써 그런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CXL을 좀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부각이 되고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수급이 쏠리게 되고 그게 결국엔 또 주가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실물 한번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 텐데 강호진의 인사이트 여기 이제 주도 테마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 AI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온디바이스 AI,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좀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들 간략하게 내용이랑 뭐 관련주들 내용들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저희가 파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만 소장하고 있고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그 자료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받고 싶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 메일로 통해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보 전진 후에 1보 후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도체 그리고 CXL 언급해주고 계시는데요. 꼭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한번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치셔서 들어오시면은 메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보이시죠? 홈페이지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보시면은 빨간색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방송 보기 버튼 타고 들어오시면은 쉽고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저희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